구축효과는 재정정책이랑 관계가 있죠. 재정정책을 쓴다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더 쓰겠다는 뜻이고 적자재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자재정을 한다는 것은 국채 발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고 사주는 주체들은 시중에 있는 자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금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국가에서 푼 돈과 시중에서 빨려 들어간 돈이 같기 때문에 경제 부양 효과는 없다. 이게 구축효과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 돈은 더 이상 금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인쇄를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돈인 거죠. 문제는 지나치게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화폐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기축통화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일 먼저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전쟁 시기에 늘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한 나라가 일본이고요. 뒤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이 양적 완화를 본격화하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화폐를 찍어낸 거죠. 이렇게 화폐를 찍어낸 이유는 국채를 사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시중에 있던 돈이 국채를 사던 시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결과 과거와 같이 시중의 통화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화폐 유동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기축통화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구축 효과를 피하면서 재정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을 쓰는 이유는 경기 부양인 것이고요. 즉 경기 부양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비기축통화국은 어떨까요? 비기축통화국에서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 이 돈이 넘치게 됩니다. 이 돈은 투자처를 찾게 되고 안정적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국채는 잘 팔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자도 그렇게 높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외환을 땡겨서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리스크가 있죠. 원하는 경기 부양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환을 못하게 되고 상환을 못하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채에 대한 상환 요구가 많아지죠. 그러면 외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환 위기가 오죠. 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 위기는 국가 부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돈을 땡겨와서 장기로 빌려주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신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도 낮은 편이고 외화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제가 부양이 되고 국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외화를 벌어서 외화 표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부양에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재정정책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인프라 투자는 중국과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차선은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은 이 돈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준 측에서는 빠른 결과를 원할 텐데 R&D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얻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환자금들은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죠. 또 하나의 방법이 코로나 시기에 등장을 했죠. 가계에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부양책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얼만큼의 돈을 주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의 주머니에 돈을 직접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 돈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돈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았죠. 그 결과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 효과라기보다는 자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냈다는 비난도 일부 있습니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극도로 제한을 했죠.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국가의 지출, 기업의 지출, 그리고 가계의 지출입니다. 국가가 직접 지출을 하는 방향, 인프라 투자였죠. 기업이 지출을 하는 것, 설비 투자와 R&D였죠. 그리고 개인의 지출, 정말 지출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기 부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국채에 대한 걱정도 사라질 수 있죠.